이런 기업들에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은 향후 최소 10년이 넘어가면은 정말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38%씩 증가할 거로 계산이 나와요. 예. 그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주식이 좀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최근에 빅테크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반등할 수 있을지, 그 교수님의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주가에 대한 예측은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은퇴를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도 10년 이상은 보고 투자 자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 무조건 미국 주식은 10년 있으면 올라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투자 자문사들은. 네. 그래서 저도 은퇴 시기가 아직 20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장기적으로 보고 주식을 사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빅테크 같은 성장주들은 아무래도 10년이 넘어가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책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예, 이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죠. 이미 2015년부터 시작됐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5년부터 이미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1, 2, 3차 혁명이 인간의 노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어놨다고 생각을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노동 구조를 바꾸는 그런 상황인데, 인간의 노동을 새로운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본인이 할 일을 새롭게 또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2015년부터 시작돼서 벌써 7년이 지났고,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2025년 정도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무르익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빅테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앞서서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뭐 자연어 처리, 바이오텍, 드론,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산업 분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거기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가장 지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걸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좀 큰 분야예요. 그다음에 로봇도 좀 크고 뭐 메타버스도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인공지능 쪽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삼성 같은 데가 특허를 10,000개 이상 내면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에 이미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빅테크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중소형 기업 중에 아직 수익이 플러스가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날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어서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이 기업들이 수익이 플러스가 나고 수익을 많이 내면서 앞으로 이 또 새로운 시대를 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지금부터 투자를 하면은 향후 최소 10년이 넘어가면은 정말 텐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규모가 한 100조 정도 되는데, 네. 매년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38%씩 증가할 거로 계산이 나와요. 예,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를 계산하면 되는데, 물론 연구 기간마다 조금씩 수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매년 38%씩 증가해서 2030년까지 38%씩 증가할 수 있는 기업 찾기 힘들죠. 엄청나죠, 성장률이 그 정도. 예, 네. 지금 뭐 테슬라가 40% 이상이니까 테슬라도 좋고, 뭐 거기에다가 테슬라 얘기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예. 자, 네. 예, 그런 기업들도 있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규모가 거의 600조 정도 돼요. 예, 4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맞나요? 예, 4,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자, 아무튼, 클라우드 서비스도 매년 한 15%씩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 이상씩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메타버스도 한 10% 이상은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기업들을 앞으로 들고 가면은
기존의 가치주들은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장을 거의 멈춘 기업들이 많고 지금은 수익을 잘 내지만 10년 있다가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10년이 지나면은 굉장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이 좀 싸니까 수익이 안 나는 기업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계속 써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고 R&D 비용을 좀 많이 쓰고 이런 기업들 채권 발행도 해야 되고 이자율을 많이 줘야 되죠. 그러면은 또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조금 천천히 조금씩 담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빅텍 같은 그런 기업들은 이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커머스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쪽에 연구를 계속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을 그 섹터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서 연구하시면은 큰 부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타버스 클라우드, 그 다음에 그런 증강현실, 그것도 사실 메타버스에 포함이 되고, 거기에서. 좀 틀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을 좀 틀리게 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시장은 너무 작아요, 지금. 네네. 한 5조 원 정도 시장밖에 안 되고, 메타버스 시장은 조금 더 커요. 한 50조, 60조 되는 좀 더 큰 시장이고, 메타도 있고, 거기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자, 러블록스도 있죠. 그래서, 자, 지금 가상현실 시장은 좀 작은 대신에 성장률이 더 빠르고요. 증강현실 시장은 이미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 40%, 한 15%? 그래서 자, 더 작은 주식일수록 망할 확률이 높고 위험도도 크지만 성장률은 더 크고. 그래서 어떤 걸 가져가시든지 안 망할 기업을 잘 고르시면은 아마도 가상현실이 더 10년 있다가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그 키워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고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만한 섹터가 사실상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발을 걸쳐놓은 분야네요. 보니까 클라우드나 방금 하신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등등 그런 기업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망하지 않을 기업,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 보신다면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투자하던 기업들이 망한 기업이 많아요. 진짜?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하시나 보네요. 아니, IMF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상업은행 투자했는데 감자당하고 회사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2종합금융이라고 하는 대한투자신탁 투자했는데 회사가 망하고, 그다음에 레몬 브라더스도 망하고 2001년에 일란이라는 가치주도 내부 부패로 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회사들이 망하는 걸 보고 사실 미국 기업들이 항상 우상향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다 우상향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지난 10년간 우상향했지 그 가운데 도태되거나 박스권에 갇힌 기업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셔야지 우상향하면서 10년 있다가 좀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망하는 기업을 고르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산업 분야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산업 분야가 얼마나 확장하고 있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카그 매년 몇 %씩 성장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산업 분야의 유효 시장이죠. 템이죠.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기업은 조금 못하더라도 그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굉장히 좋죠. 15, 16%씩 계속 확장을 하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38%씩 성장을 하죠. 예, 거기에다가 자율주행도 지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5% 이상 지금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고, 중국은 20% 이상, 유럽은 한 15% 이상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섹터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산업 분야가 계속 전망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그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특허 얘기를 좀 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특허가 거의 11,000개 정도 되고요. 인공지능이. 거기에다가 IBM도 특허가 10,000개 이상 되고 거기에다가 구글도 한 10,000개 가까이 삼성이 10,000개 이상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특허를 내면서 자기 기술을 독점을 하는 거죠. 남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라이센스를 받아서 로열티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면서 거의 1등이나 2등 정도 위치에 서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혁신 전파의 원칙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Love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고 그래서 한 1962년 정도에 닥터 로저스라는 분이 만든 원칙인데 자, 얼리 어답터들이 있고 이제 초기에 이제 기술을 받아들인 사람이 한 16% 정도 있다고 개발자까지 16%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34%가 얼리 머저러트입니다. 초기 다수라 그랬는데 요 16%에서 34%로 넘어가는 사이에 커다란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17%부터 인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업은 보통 성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맥컴퓨터라든지 여태까지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계나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아무튼 이런 쪽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대부분 보면은 인구의 16% 이상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10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인류의 대부분이 그 캐즘을 넘어가서 16과 34, 50%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어떤 비전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기업이 나온다면은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의문점, 궁금점 그렇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빅테크가 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 일각에서는 아직도 싸지 않다, 뭐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싸다는 기준이 약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과거 뭐 20년 평균, 10년 평균 대비 PR이 약간 좀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뭐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S&P 500이 3,600까지 거의 바닥을 쳤다가 지금 3,800대로 올라왔고 어제는 좀 3,700대로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3,600대 정도 내려갔을 때 PR이 빅텍이 너무 좋았었죠. 지금 메타가 퍼가 10입니다. 메타는 진짜 싸긴 하죠. 가치주가 됐죠, 가치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밸류에이션은 DCF를 이용해서 미래 수익을 다 이제 현금 할인을 해가지고 외그룹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상대적으로 퍼나 팩같이 퍼를 이제 성장률로 나눠서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숫자의 오류에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퀀트 투자하시면 그런 단점이 또 있어요. 너무 그 숫자에 의존하다 보면은 진짜 쌀 때 잘 못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절대적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데 다양한 기관에서 계산을 해서 적정 주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평균을 잘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DCF로 계산하는 건 DCF 계산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의 할인율이라든지 미래수익 그런 것들 넣으면은 그냥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줘요. 네. 뭐 가장 쉬운 방법은 DCF에다가 종목 티커명 구글로 치면은 바로 계산돼서 나옵니다. 불리시한 경우, 베어리시한 경우 다 이제 보이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 본인은 30% 정도 떨어졌을 때 사겠다. 50% 떨어졌을 때 사겠다. 이런 원칙을 세놓고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샀을 때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남겨놨다가 또 사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번 정도 걸쳐가지고 좀 사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싸게 사지 않을까 싶고, 언젠가는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퍼만 보고서, 지금 뭐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S&P 500이 거의 16.9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면은 성장주 치고는 저는 굉장히 싸다고 보거든요. 저는 팩을 성장주 쪽을 계산할 때는 팩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퍼가 16.9인데 매년 만약에 메타버스가 16%씩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누면 1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보다 좀 적은 경우에는 저는 싸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성장주는 워낙이 매출 성장이 늘고 뭐 에비타라든지 순이익 성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시면, 만약에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퍼가 만약에 80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낮을 거예요, 아마. 예, 매년 만약에 매출 성장이 80씩 일어난다고 치면 1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60일을 따져도 한 1점 몇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은 생각보다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성장을 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가치주들은 똑같이 GM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GM의 퍼가 6밖에 안 되면 싸 보이죠? 근데 뭐 GM도 크루즈하고 자율주행 다 합니다. 근데 자 매년 성장이 6%밖에 안 되면은 똑같이 1이죠. 그래서 같은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거의 같은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그냥 비싸 보이고 GM은 싸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 밸류에이션은 좀 조심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적절한 가격, 절대적 밸류에이션으로 목표 주가를 딱 세워놓고 그거 대비해서 좀 싸졌을 때 조금씩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팩이 이제 예전에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그 PEG라고 해서 프라이스를 그로스로 나눈 그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성장률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예. 사실 이게 이제 비싸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반도체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이제 엄청나게 빠졌어요. 거의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졌다가 최근에 여기에서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인데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생각이죠. 내 피셜입니다. 제 생각도 아니고. 네. 예, 일단은 반도체 시장의 재고량이 많이 늘었고, 뭐 최근에 PC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인데, 그것만 놓고 본다면은 PC 수요가 다시 회복이 될 때, 반도체 시장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사이클릭하다고 봐요. 예, 순환주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고, 뭐, 턴어라운드 주식, 뭐, 거의 파산할 뻔 했다가 살아난 GM 같은 주식도 있고, 예, 아니면 사이클릭한 주식도 있어요. 주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저는 반도체 주식은 사이클릭하다고 봅니다. 순환 주식이기 때문에 순환의 바닥에 있을 때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더 사야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사이클은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PC 수요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좋은 거 써야지 줌으로도 방송하고 뭐 카메라도 좀 좋아야지 얼굴도 잘 나오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PC 수요가 많았는데 이 PC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고장이 나죠. 그 다음에 핸드폰도, 아이폰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샀으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새로 바꿔야 되고요. 그 주기를 한 3, 4년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워낙에 워런티 같은 것도 한 3년 정도 주고 네네. 그러는 거 보면은 3년 넘어가면 고장 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무튼 한 3년 정도, 2020년에 컴퓨터를 많이 샀다면은 뭐 2019년에 사서 2020년에 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때 산 사람들이 한 2023년이면 컴퓨터나 핸드폰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PC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시기도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는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그거와 관련된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쪽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옛날 같이 GPU 쪽에서는 채굴이죠. 암호화폐 채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쪽 수익은 좀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 뭐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게임 쪽의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PC 수요까지 다시 살아나는 그 시기가 온다 그러면은 반도체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양산을 해놓는 게 앞으로도 더 많이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마도 삼성이 양산을 더 하기로 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래서 감산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니까 마이크론이나 네. SK하이닉스는 좀 감산한다는 측면인데 네. 삼성은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삼성의 매출만 따지면은 반도체가 한 20%, 21%될 거예요. 수익으로 따지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자제품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삼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반도체 얘기하다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시장 저는 좋게 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고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8% 이상씩 매년 성장할 거로 지금 연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시면은 매년 8%씩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 빠졌더라도 다시 올라오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아마 복리 효과로 8%씩이면 72의 법칙을 하면은 9년이거든요. 한 9년 정도 지나면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밑에서 잘 산다라고 한다면은 더 낼 수 있고 반대로 위에서 잘못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적정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적정 주가를 180불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를 300불 이상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300불에 사신 분들은 너무 고점을 잡으신 거고. 오히려 110불에 사신 분들은 지금 한 20% 또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보다 좀 쌀 때 조금씩 사셨으면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적정 주가보다 좀 많이 올라간다 싶으면 거기선 좀 열매를 따시고 좀 기다렸다가 좀 사실 때 다시 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